AI 에듀케이션, 인공지능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인공지능 교육일까요?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AI 스피커, 인공지능 요리사, 자율주행차, 자동주차 시스템, 안면인식 시스템, AI ARS 서비스, 챗봇 서비스, 인공지능 법률 서비스, 빅데이터 활용, 인공지능 통역 번역 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검색 서비스, AI 어시스턴트, 인공지능 로봇, 로보 어드바이저, 인공지능 추천 서비스, 문자 인식 시스템, PPT 자동 번역 시스템, 사물 인식, AI 진단 처방 시스템, 인공지능 청소기, 인공지능 반려봇, 인공지능 에어컨, 인공지능 앵커, 인공지능 기반 학습 시스템, 인공지능 개인 맞춤 시스템,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 인공지능 기반 IoT, 인공지능 TTS 서비스. 어떠신가요? 이것들이 다 미래의 일인가요? 그렇지 않죠.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것들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AI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 이제 AI가 무엇인가 알아볼까요? 튜링은요, 기계의 지능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튜링 테스트라는 테스트를 고안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가림막 뒤에 한 곳에는 컴퓨터가 있고 한 곳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실험자는 이와 같은 보이지 않는 가림막 뒤에 있는 그 누군가와 기계 혹은 사람과 컴퓨터를 통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마친 후에 이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방금 대화한 것이 컴퓨터입니까? 사람입니까? 만약 컴퓨터와 대화를 했는데 이 사람이 예, 저는 사람과 대화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이 컴퓨터는 지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튜링 테스트입니다.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이 학문적인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1956년 미국 뉴햄프셔주의 하노버에 있는 다트머스 대학에서 열린 8주간의 워크숍에서 비롯됩니다. 이때 비로소 AI라는 이름이 생기고 그 목표가 생기죠. 뒤에 보시는 분들이 그 연구자들 중에 몇 분입니다. 이 회의에서 인공지능의 목표는 사람의 다양한 능력을 컴퓨터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기에서 인공지능은 바로 사람의 다양한 능력을 대신하는 컴퓨터의 능력,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I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어떤 인간의 능력을 대체하느냐에 따라서 나눌 수 있겠죠. 첫 번째가 자연어 처리, 두 번째가 인지시각 처리, 세 번째가 지식 표현 및 추리, 네 번째가 움직임과 조정, 그리고 다섯 번째가 바로 기계학습 머신러닝입니다. 이것들은 인간의 능력들이죠. 이런 능력들을 컴퓨터가 대체하기 때문에 이것을 인공지능이다 부릅니다. 자연어 처리에 있어서는 인터넷 검색이라든가 또는 대화 번역, 음성인식, TTS 서비스와 같은 경우를 들 수 있죠. 인지시각에서는 컴퓨터 비전 영역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지식 표현 및 추리에서는 지식의 표현의 영역이 있고요. 또 추론의 영역이 있습니다. 움직임과 조정에 있어서는 예를 들자면 로보틱스, 또 자율주행차와 드론과 같은 경우를 사례로 들 수 있겠군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기계학습 머신러닝입니다.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과 기술을 개발하는 분야죠. 마치 사람의 뇌의 능력을 모방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의 꽃은 바로 기계학습인데요. 이 기계학습에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학습과 같이 세 가지의 영역으로 또 세부 영역이 나눕니다. 이 중에서 지도학습에서 인공신경망이라는 영역이 있고요. 그 인공신경망의 영역 중에서 또 발전하면서 딥러닝이 생겨나고 이 뒤에도 후속되는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의 원래의 영역은 도대체 어느 위치에 있었을까? 컴퓨터 과학에는 이와 같이 많은 학문적 영역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Artificial Intelligence, 곧 인공지능의 영역이었죠. 그 인공 컴퓨터 과학의 한 영역이었던 인공지능의 영역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사람의 능력을 대신하는 여러 영역들이 있었고, 그 중에 사람의 학습 능력, 즉 뇌의 능력을 모방하는 기계학습의 영역이 오늘날의 각광을 받으면서 대부분의 컴퓨터 과학을 지원하는 근간이 되는 기술로서 작동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다른 인공지능 영역들도 지원하고 밑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계학습의 영역에 인공신경망이 있고 그 아래에 딥러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함관계는 다음과 같이 되겠죠. 인공지능이 머신러닝을 포함하고 머신러닝이 인공신경망을 포함하고 인공신경망이 딥러닝을 포함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암묵적 합의에서 범용지능, 곧 머신러닝 학습 능력을 탑재한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인공지능이라 이렇게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알고리즘 또는 로직 기반의 시각 처리, 음성 인식 처리 같은 걸 하는 것도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날에는 그와 같은 기술들의 근간에 머신러닝이 들어갔을 때 비로소 아하, 이것은 인공지능이 들어간 프로그램이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인공지능이 이토록 번성하게 만든 기술적인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AI는 사람이 만든 기호 논리 기반의 시스템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짜준 프로그램 외에는 능력이 확장될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의 AI는 통계 기반의 AI로서 스스로 학습하는 데이터 통계 기반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눈부시게 발전을 했죠. 또한 그 기계학습의 자료가 될 수 있는 빅데이터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놀라운 컴퓨터의 슈퍼 파워 컴퓨팅 능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교육으로 넘어가 볼까요? AI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교사로서 또는 관련 교육 담당자로서 AI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모든 방법론을 다룰 수는 없고요. 전체적인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심되는 기준입니다.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은 크게 모두를 위한 역량과 관련 전문 인력을 위한 역량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역량이라고 하면 보편 교육적 차원에서 볼 수 있겠죠.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AI에 관심 있는 학생도, 그렇지 않은 학생도, 개발자가 꾸민 학생도, 오히려 교사가 꾸민 학생도, 또는 법률가가 꾸민 학생도 모두에게 필요한 역량,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 활용 역량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윤리의 영역이 되겠죠. 그런가 하면 관련 전문 인력을 위한 역량은 아마 전문 교육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인공지능 개발 역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 대상으로 하는 학생이 어떤 대상인가에 따라서 또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에 따라서 교육의 차원이나 수준이나 범위를 달리해야 할 것입니다. AI 교육을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AI 교육은 먼저 인공지능의 체험과 이해의 단계로 볼 수가 있고요. 그 윗단계로는 인공지능 활용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넘어 인공지능의 기술적 이해의 단계,
그리고 더 나아가 인공지능 전문적 개발의 단계까지 AI 교육의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의 체험 EA 단계라고 한다면 인공지능 도구들을 체험해보고 아하, 이런 것이 바로 인공지능의 개념이고 작동 원리로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저, 중, 고학년, 그리고 중학생, 그리고 인공지능을 처음 접하는 대상자들에게 처음 시도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인공지능 활용의 단계입니다. 기초적인 개념과 이해가 형성되었다면 이제 기존에 개발된 인공지능 도구들을 활용하여 삶의 문제에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단계입니다.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이것을 가지고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은 아직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미 많이 개발되어 있는 도구들을 충분히 활용하여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성공적인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보다 조금 더 나아간 단계는 범용 머신러닝 서비스라든가 초보적인 코딩 등을 활용해서 비교적 간단한 데이터 분석에 적용하거나 아니면 기타 문제 해결에 응용하여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티처블 머신 등을 이용해서 자기 생활에 필요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파이썬의 초보적인 코딩 기술을 배워서 머신러닝 기술을 복합하여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문제 해결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인공지능의 기술적 EA 단계입니다.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이 기술적으로 수학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탐구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고 어려운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전문 영역의 단계로 접어드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의 전문적 개발의 단계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인공지능의 분야별 알고리즘을 개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전문적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이 관련된 전문 교육이 필요한 그런 학교 또는 학생들, 또 미래의 진로를 인공지능 개발과 또는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관심을 둔 학생들을 위한 지도, 그리고 대학 교육에서 또는 기업체에서 이루어지는 전문 직업 교육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인공지능 교육에서 왜 비무기인가 궁금하시죠? 이것은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